오늘은 엽떡 먹으면서 제가 보조 출연을 스스로는 20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때 좀 재밌었던 썰들 풀어보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얼음물이에요. 일단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게요. 일단 조금 먹을게요. 전 엽떡 시켜 먹을 때 바삭 치즈 만두 그거를 꼭 추가해서 먹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일단 첫 번째 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촬영, 방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친구도 그랬었고 방청객 알바를 가게 됐어요. 엠넷의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 위키드라고 그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 세트장 진짜 그 엄청 큰 컨테이너 거기에 들어가서 와 이러고 그때 구역도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반응을 통해서 이게 좀 투표에 영향이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방송이 이제 하는 날이어서 저랑 동기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나 여기 나왔다 오늘 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그 본방송을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내 얼굴 나왔어! 대박! 막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패널급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나왔어! 이러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또 나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좀 발랄하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카톡 단톡방에 짤로 쓰고 이럴 정도로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방송을 보고 제 고등학교 후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방송 봤어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게 하는 게 저도 성인이 갓 됐으니까 막 머리도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염색하고 파마하고 상해가지고 단발로 자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옷 입고 애기들 귀엽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때 저도 애기인 거예요. 젖살도 안 빠지고 진짜 방청객이든 보조 출연이든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좀 재밌어요.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클럽 씬이 있었어요. 거기가 뭐 현대카드 라운지 이런 데였는데 근데 그때도 친구랑 가서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꾸며 입었어요. 그냥. 그리고 안에는 끈없는 속옷을 입었었어요. 그때 강남님께서 약간 밴드 보컬처럼 딱 서 계시고 공연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뛰라는 거예요. 뭔가 즐기는 분위기를 원하셔가지고 근데 보통 클럽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어깨동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거칠게 계속 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속옷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뛸 수도 없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왜 근데 그 모히또 제목이 작품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엎어졌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재밌었다. 속옷은 꼭 잘 입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얻었고요. 남자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JYP의 스트레이키즈 분들의 뮤직비디오였고 코로나 시기였고 저희한테 이게 문자가 오면은 뭐 누구누구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뮤직비디오 보조 출연 이렇게 와요. 뮤비? 뭐 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날 가기로 했어요. 다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어디서 집합해가지고 옷도 약간 흰색 운동화, 뭐 흰색 티셔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상으로 요구를 하셔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보조 출연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그거 가고 있냐? 근데 들어보니까 JYP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님 뮤직비디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인천공항 10분 거리에 있는 약간 대형 마트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약간 홀? 광장 같은 곳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대기는 깜깜한 주차장 같은 데에서 하고 그래서 다 같이 그 스펀지 실험맨들 입는 그 옷 입잖아요. 그거를 다 같이 입고 있었어요.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각자 그 카메라 렌즈에다가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주시고, 그래서 절대 이게 새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렌즈 붙이고, 그래서 증거 자료는 없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분이 더우니까 이렇게 부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속으로 아 되게 친절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조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희는 약간 2, 3층 그 정도쯤에 있었고 저기 1층에서 이렇게 뭔가 민속촌 같은 복장을 입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님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백댄서 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서가지고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쌤나 이렇게 하는데 뭐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들려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당황스러웠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넘어서 끝났어요. 구간만 듣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노이로제가 걸리고. 아 대형 기획사는 진짜 다르다. 엄청 친절하시고 간식도 두세 번 주시고 엄청 친절하게. 이번에는 제가 대역으로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갔어요. 그때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된다고 하고 봉고차를 탔는데 보통은 다른 분들도 같이 타 계시거든요. 한 거의 꽉 차게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한 5-6분은 계속 같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기사님이랑 같이 타고 가고 있는데 문자가 그때 온 거예요. 지부장님한테 조보아님 대역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주에 있는 촬영장이었나? 이제 분장 스태프분들께서 저한테 대역으로 오신 분 맞으세요?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하고 이제 간단한 분장, 간단한 메이크업이랑 머리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의상을 약간 환자복 같은 걸 입었었어요. 캐셔로라는 드라마였는데 와 여기 세트장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제가 본 세트장 중에 가장 좀 돈 냄새가 나는 그런 세트장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실험체들 누워있을 만한 미래 그런 이렇게 쭉 열리는 데 있잖아요. 관 같은 곳에 제가 거기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한나님께서 극 중에서 저한테 이제 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얘 죽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치시는데 저를 보면서 대사를 치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긴장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보아님이 그때 되게 짧게 약간 얼굴 클로즈업 같은 거를 따시고 저랑 같은 옷 입고 있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잠깐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보아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촬영하시고 바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누워있는 역할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고 와 진짜 인형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강한나님도 진짜 아름다우셨는데 특히 좀 감사했던 이유는 이제 그게 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약간 저 혼자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폐쇄공포증 같은 게 없는데 이제 스태프분께서 저한테 혹시 뭐 숨이 좀 안 쉬어진다거나 좀 심장이 빨리 뛰신다거나 그러면은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분이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좀 위험한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뭔가 촬영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긴데 이게 그 장면만 진짜 오랫동안 찍었어요. 오랫동안 찍었는데 이게 이분들이 나를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언제 이거를 열어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망설이지 않고 이걸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시고 괜찮으세요? 혹시 뭐 답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강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제가 좀 민망할까봐 괜찮으세요? 이러시고 이렇게 제가 누워있는 그 관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시고 여기 답답했겠다. 더웠겠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분께서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건 더 갑작스럽게 대역이 된 경우였는데 그래서 웹드라마 촬영이었고 약간 패션 회사에서 컨테스트가 열린 상황이었어요.
또 출연자들은 그 회사 직원으로 있는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메인 배우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경쟁자들끼리 그리고 사회자분이 여기 서 계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 다음 컨테스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좀 리액션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사 같은 거 다른 분이 치시고 난 다행이다 이렇게 좀 묻혀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시해주신 리액션만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옷 갈아입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반장님께서 저희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역을 뽑아야 된대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하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역이 된 거예요. 갑자기 스태프분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단발 가발을 쓰고 옷을 주연 배우 분들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 사진을 찍을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셀카를 찍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까까지 객석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는 보조 출연자였는데 갑자기 제가 그 단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주연 배우분들이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상을 받은 상황이에요. 표정은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옆 이런 태랑 수상한 거에 대해서 약간 감사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기도 하고 제가 뮤지컬 학과를 나왔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상황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막장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대역이 필요했던 이유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인데 언니가 동생을 약간 질투해가지고 교통사고로 가장을 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갈아엎고 패션회사에 취직을 해서 약간 복수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착한 동생도 됐다가 나쁜 언니도 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웃겼던 게 감독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우랑 서우가 있으면 배우분 부를 때 지우야 네가 일로 와. 너가 지금 지우니? 너 지금 네가 서우니? 서우야 네가 일로 와봐. 그럼 서우가 일로 오고 지우가 일로 오고 뭐라 그랬지? 촬영이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특별했던 건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시잖아요. 동생 역할이었을 때 남자 배우분께서 저한테 청혼하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반지를 이렇게 딱 여시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시는 씬인데 저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청혼을 받아볼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살짝 제가 이렇게 약간 고개 끄덕인 것 같아요. 티는 안 났겠지만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보도 출연자분들 밥 먹고 있을 때 저랑 그 배우분이랑 같이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움직이는 거 디렉션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진짜 배우가 된 느낌도 났었어요. 이런 보조 출연을 그만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컸던 건 저의 방광염이었어요. 악순환인 게 일단은 집합 시간이 보통 새벽 한 4, 5시? 사극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사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의상을 일단 안 가져간다는 메리트도 있었고 거의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지역수당이 붙고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극을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많이 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또 경기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 뭐 4시, 5시 이렇게 집합이면은 그 전날 막차를 타고 미리 거기 뭐 이런 색강역 이런 데 집합이거든요. 그럼 거기 근처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이런 방광염도 좀 충분히 잘 자고 좀 릴렉스 되는 상황이어야 이게 좀 회복이 되는데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옷도 저희가 챙겨야 되고 반장님도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지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화장실을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방광염이 더 심해진 거예요. 진짜 인상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먹자골목처럼 식당들 되게 많은 골목에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쉬는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화장실을 갔거든요. 마렵지 않아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해진 것도 있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화장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또 그게 화장실도 좀 되게 열악했거든요. 그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외에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때 지나가는 행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씬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건 가야 되는데 반장님이 그때 조금 좀 까탈스러운 분이셨고 이거를 보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화장실이 딱 그 카메라가 있는 곳 근처였어요. 바로 근처여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고 계속 이제 이 슛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게들이 제 양 옆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있을 법한, 실내에 있을 법한 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슛이 들어갔어요. 슛이 들어갔는데 아 이건 진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가는 행인이었거든요. 카메라랑 이렇게 멀어지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제가 눈여겨봤던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게 신기하시니까 식당에 계시는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도 이렇게 턱을 켜고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 죄송한데 화장실이 급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화장실 저기 있다고 바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막 화장실 들어가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어떻게 나 때문에 촬영 중단된 거 아니야? 막 반장님 화나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일단은 급한 볼일은 봤으니까 안도감도 들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몰랐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걸 아무도 몰랐어요.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랬냐고. 그래서 이거 진짜 집에 가도 모르겠는걸?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다 먹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치울게요. 먹느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